반갑습니다. 자연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나무 학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포도농사 지을 때도 사과 교육을 받았는데 잊은 것도 많고 이래서 요번에 또 교수님이 상당히 능력이 좋으신 분이고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제 주위에서는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맨나무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나 그리고 제 집안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 누나도 사과농사를 짓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야기나 그리고 저 농가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하려고 제가 농가 이야기를 교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교수님 이야기를 농가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학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예 전쟁의 이 목적을 보면요, 수세가 강한 사과나무의 수세 안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학예 전쟁을 하면은 수세가 강한 나무를 도장지를 제거를 해서 수세를 안정시키는 거죠. 수간 내부 광투과 효율을 높여 꽃눈 형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투가 그러니까 햇빛이 사과나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과농사 지을 때 도장지가 있거나 이러면은 잘라줘야 됩니다. 햇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햇빛이 들어가야 꽃눈 형성도 잘 되고 지금 그 열린 열매도 잘 익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햇빛 투과를 잡습니다. 사과농사에서.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광투과 효율 높이는 것을 하면은 지금 열매도 잘 익고 그 다음에 내년에 꽃눈도 잘 형성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실 품질, 착색 향상과 병충해 방지에 효과 정대. 이것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요 학예 전쟁의 목적은 이렇다는 거죠. 요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학예 전쟁의 목적에 따른 전쟁 시기 및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학예 전쟁을 이제 할 때 보면은 정화가요, 이 끝이 뾰족하고 붉은색을 띠서 요게 꽃눈 분화가 되면 내년에 사과가 여기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보면은 저희들 실습하고 이럴 때도 이제 요거 보고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잘 봤는데, 자, 요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6월 초까지 싹이 나고요. 사과나무를 보면은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요까지는 작년 뿌리 영양분입니다. 작년에 뿌리 영양분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6월 중순부터는 잎을 통해서 얻은 양분을 이용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양분 전환기라고 하는데 이때 학예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사꽃눈 형성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꽃눈 분화 유도 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6월 중순 이전부터 7월 상순까지 이제 꽃눈 분화 유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일찍 하는 것이 꽃눈 분화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월 중순 이후 전쟁으로 이루어진 꽃눈은 결실률이 떨어지고 착가시 과실 비대가 불량해집니다. 그러니까 늦으면은 꽃눈이 형성되더라도 결실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찍 해야 됩니다. 이 꽃이 열렸을 때, 꽃이 pis을 때 꽃을 솎아주는 거, 적화라 하죠. 적화를 하면 꽃눈 형성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늦어 가지고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열매를 솎아도 꽃눈 분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과대지에서 꽃눈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세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제 전정을 하계 전정을 하기도 하고 하죠.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자람가지 도장지의 속금 정정을 하게 됩니다. 나무 세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하는 도장지를 속금 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지의 완전히 그 기부 쪽까지 완전히 전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 교수님하고 갔을 때는 교수님이 손으로 찢어서 그냥 쭉 찢어내버리서 그렇게 전정을 합니다. 뒤에 가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해 세 가지 생장을 악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은 8월 하순까지 엽수를 줄이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과실 품질 향상 착색 정진요 목적으로 하면 2차 생장이 일어나지 않는 9월 하순에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전정 시기하고 방법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꽃눈 분화 유도 목적으로 할 때 6월 중순 이전 6월 중순 이전부터 한다는 거.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꽃눈 분화가 잘 된다. 가장 좋은 거는 꽃을 따는 거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작을 때 따는 거고요. 열매가 커지고 따면 그것은 꽃눈 분화 목적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정화 잎이 요렇게 정화가 요렇게 꽃눈 분화를 하는데 요것이 2차 성장을 해버리면 이거는 열매가 안 열립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2차 생장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과나무 수세를 파악하는 것이 있는데요. 파악할 때는 도장지의 수, 신초의 자람 정도, 그 다음에 잎의 색깔, 꽃눈 분화 정도를 보고 이제 사과나무 수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는 도장지가 많고 신초 길이가 길고 잎의 색깔은 짙고 꽃눈의 발생 정도가 적습니다. 꽃눈의 발생 정도가 적죠. 수세가 강하면. 그래서 수세를 약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도장지를 유인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루든지 수평 정도까지는 내려줘야 꽃눈 분화가 되는 거죠. 안 그렇고 그냥 도장지로 이렇게 커 있으면 여기에는 꽃눈이 형성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강한 나무는 이렇고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도장지가 적고 도장지가 당연히 수세가 약하니까 도장지가 적죠. 신초 길이가 짧고 잎이 색깔이 옅고 꽃눈의 발생 정도가 많다. 너무 세력이 강하면 꽃눈이 발생 안 되고 사과를 많이 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전정만으로 수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토양 관리나 시비 등과 병행해서 관리해야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지를 만들 도장지는 유인추, 유인건, 이 클립을 이용해서 유인을 합니다. 결과지를 만들 도장지가 이렇게 쭉 크죠. 이렇게 쭉쭉 크죠. 크면은 이것을 이렇게 유인추를 달아 가지고 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꽃눈 분화가 요라면 영양 생장이 생식 생장으로 바뀌죠. 수평 이하로 내려오면 꽃눈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인추를 달아주면은 도장지에 유인추를 달아주면은 꽃눈 분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장지로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은 꽃눈 분화가 안 돼요. 과실에 인접한 세 가지를 과다하게 제거하면 착색은 잘 되지만 크기와 당도가 저하된다. 과실에 인접한 거요. 과실에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그러면 인접한 그 도장지를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면은 착색은 잘 되지만 크기와 당도가 저하된다. 이렇게 입수를 확보를 해야 되죠. 입수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사과의 크기와 당도를 위해서는 입수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지나친 전정은 상가한다. 그렇습니다. 도장지를 전정할 때 햇빛이 잘 들어가고 바람이 잘 통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이 빈 공간이 있다면 내년에 이쪽에서 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 도장지를 유인을 해서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유인추를 달아 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면 꽃눈이 생겨서 내년에 사과를 달 수가 있습니다.
자, 하계 전쟁 목적에 따른 전쟁 시의 방법. 요거는 타이틀이 아까 때 했던 거네요. 했던 건데, 요거는 같지만 밑에 것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열매 가지가 없는 부위에 도장지는 유인하여 열매 가지로 사용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가지가 빈 공간 그런 데는 도장지를 유인해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수평으로 잡거나 수평 이하로 떨어뜨리면 되죠. 도장지라고 모두 자르면 세력 약화 현상이 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장지가 있으면 도장지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찢어버리면 이렇게 기스가 이 껍질 삐껴지면서 이 나무 가지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상처를 많이 입죠. 그러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장지라고 모두 다 자르면 안 되겠죠. 다 찢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세력이 약화되니까 세력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세력이 약한 나무의 도장지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세력이 강한데 막 다 찢어버리면 너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약한 나무는 전쟁을 하면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도장지를 모두 자르면 양분이 분산될 곳이 없어서 열과를 일으키고 9월, 10월 양분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 전쟁 때는 햇빛을 가리는 도장지 위주로 전쟁을 하고 나머지는 겨울 전쟁 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름 전쟁 때 햇빛을 가리는 도장지 위주로 전쟁을 한다.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는 도장지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5월, 6월 도장지는 견제지로 영양 생장으로 가는 양분을 막아 꽂는 분할을 돕니다. 그러니까 도장지가 있을 때 그것이 5, 6월 도장지는 견제지로 영양 생장으로 가는 양분을 막아서 꽂는 분할을 돕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때 2차 생장 이야기할 때죠. 자, 이게 이제 그 도장지를 자를 때 그루터기 전쟁이 아닌 손으로 찢어내거나 바짝 붙여서 깔끔하게 한다. 그루터기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요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요 눈이 있는 걸 남겨놓고 자르기 때문에 여기서 눈에서 다시 이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도장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장지를 이렇게 하면 또다시 도장지가 나오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짝 자르거나 손으로 찢어버리면 됩니다. 찢으면 완전히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찢는 거죠. 손으로 찢으면 이렇게 쭉 찢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강한 세력의 도장지들이 많은 것은 약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계 전쟁 시 도장지 및 신초 취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장지 제거 대상은 주간에 가까운 가지, 이런 게 있으면은 빛이 안 들어가겠죠. 밀생 가지, 당연히 우거진 가지니까 빛이 안 들어가고, 내장지, 안으로 뻗은 가지, 안으로 뻗은 가지도 안쪽으로 자꾸 뻗으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우거진 가지라고 보고요. 안쪽으로 뻗은 가지, 뭐 크로스 가지 이런 거,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엮이는 거, 이런 가지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잘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장지 제거 방법은 경화 전에 손으로 잡아서 당겨 찢어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요 보이네요. 요게 이제 손으로 찢어서 이렇게 난 거죠. 이렇게 하면 세력이 약해지면서 도장지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초적심, 약, 중 정도의 신초, 그러니까 약한 신초나 중간 정도의 신초는 8에서 9엽을 두고 적심을 하고요. 강한 신초는 13에서 14엽을 두고 적심을 합니다. 결가지 유인, 결가지 유인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거는 이렇게 강한 도장지가 쫙 올라오면 그거는 13에서 14엽까지 놔두고 자르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아래쪽은 가지가 너무 많고 위쪽은 가지가 너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내년 봄에 4월 중순까지 아상처리를 해서 가지를 유인한다. 이제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가서 본 나무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위쪽으로는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아상 처리를 해서 유인을 해야 되죠. 가지를. 그래서 골고루 분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꽃눈이 있으면 꽃눈에 위에 상처를 탁 내는 거, 이것이 아상처리죠. 그러면 꽃눈에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지들이 한 방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지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세장방추형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었는데 마치 팔레트형처럼 한쪽으로만 이렇게 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지를 이렇게 이 가지는 뭐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이클립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끈으로 묶든지 해서 이 빈 공간을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없애서 가야 되죠. 이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위에서 보면은 우산처럼 돼야 되고요. 우산의 살대처럼 이렇게 위에서 보면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돼야 되고, 위에서 보면 아래 옆에서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우산 살대처럼 되는데 밑에서 보면 이 우산 살대가 한 군데서 다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층을 두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은을 조성을 해야만 사과가 빛도 잘 들어가고 바람도 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초 요인 분지 각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밑에 것은 45도. 이게 이제 나무로 키우면 정확하게 이렇게 안 되겠지만은 이 밑에 거는 가지가 이렇게 가다가 위로 약간 이렇게 되고요. 위로 45도로 이렇게 되고 중간 거는 90도. 위에 거는 약간 밑으로 요인 각도가 내려오는 요런 사과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고품질 다수확을 위해서 투광률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척지는 수평으로 유지될 때 햇빛 투과량이 극대화가 됩니다. 요게 요 주관이고요. 척지들 옆으로 나오는 것은 수평으로 돼야만이 가장 투과량이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 주관이 있고 요 주지가 있고 요게 다시 옆에서 여기서 척지가 나오든지 뭐 요렇게 되면 이 척지도 90이 되는 것이 가장 투과량이 좋은 거죠. 요 각도가 45도 이렇게 말고 90도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고, 요것도 90도, 이것도 90도, 옆으로 가는 것도 90도. 요런 기본형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키울 때 90도로 키워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45도에서 약간 올라가는 거는 과언이 커졌을 때 나무가 오래되고 하면은 이 밑에 공간들이 활용이 잘 되게, 그래서 밑에 거는 약간 올리고 이것은 수평으로 키우고 위에 거는 약간 내리고 이렇게 됩니다. 위쪽에 2m 50 이상 쭉 위에 뭐 3m 50까지 이렇게 4m 키우는 분들은 이 부분은 이 신부분은 여기에서 바로 결과지를 내서 바로 다니까 요 밑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약간 들리고 요 들리면 공간 활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직각으로 가는 것보다 들면은 공간 활용도 많이 되죠. 그래서 밑에는 오래된 가지니까 약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고 굵은 척지는 다른 척지의 꽃눈 형성과 고품질 사과 생산에 영향을 주므로 제거되네. 강하고 굵은 척지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주지 같은 거 이런 거요. 이게 강하면 안 되죠. 이것을 강하면은 열매가 많이 안 열리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자르고 다른 가지를 받아서 작은 가지를 받아서 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굵으면 안 되죠. 척지에서 결가지의 구성 또한 90도를 유지할 때 햇빛 투광률이 극대화된다. 척지에서 결가지를 구성할 때도 90도를 유지할 때 햇빛 투과량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90도. 90도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거죠. 90도를 유지해야. 그래야 햇빛 투과량이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솔레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키우죠. 이래서 키우고 뭐 생산량도 많다 그러는데 이렇게 키우기가 참 그 솔레트형이 힘들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수형 이야기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계 전정으로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할 때
이렇게 할 때 갈반병 등 병해충 방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계 전정의 가장 주 목적이 햇빛이 잘 통하는 거죠. 햇빛이 잘 통하면 바람도 잘 통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강원에서 교수님이 찢었던 도장지를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루터기 전정은 뭐 싹이 나고 하지만 이거는 싹이 안 나죠. 그리고 확 찢었기 때문에 세력이 많이 확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장지가 심할 때는 이렇게 찢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계 전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계 전정에서 중요한 것은 햇빛이 잘 통해야 된다. 그리고 하계 전정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시기별로 꽂는 분화를 위해서는 6월 일찍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꽃을 딸 때, 적화할 때 적화할 때 다 꽃을 따버리는 게 가장 꽂는 분화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과도 일찍 아주 열매가 작을 때 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 열매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거기서 열매를 솎아 가지고는 그 과대지로 나오는 가지는 꽂는 분화가 제대로 안 일어난다. 일어나더라도 과일을 달아도 신통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하계 전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배우고 또 식재 과수를 하는 분들, 사과나무를 키우는 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들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좀 상세한 정보,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